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로서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75강으로 들어가서 8개 오행에서 나오는 혼천 오행과 기이할 기자, 기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기학편 대정비결의 상권에서 66페이지 무령편에 가서는 용열도 상권의 263페이지부터서 266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학이 무장 한 단계 깊게 올라가죠. 이 이기학을 할 줄 알고 산에 들어가야 산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산에 몇십 년을 들어가 봤자 누차 말씀드리는 바지만은 좋다, 나쁘다, 보기 좋으면 좋다, 여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서 물음표를 딱 주고 어떻게 생겨서 이것은 그 해석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기학이에요. 어떻게 해서 장남이 잘 되고 장남이 실패를 하고 가운데 자손이 잘 되고 가운데 자손이 실패를 하고 막내 자손이 실패를 하고 막내 자손이 잘 되고라는 것을 몰라요.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무엇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기학입니다. 이기학 중에서도 무장무장 신안 강의 정음정량에서부터서 깊이 있게 이제 올라가죠. 정음정량은 선천이 한 바퀴 돌고 후천이 한 바퀴 돌고 선천과 후천이 합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정음정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정음정량에서 이 용이 늙고 젊고 불구하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하는 것이 정음정량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선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 늙은 할아버지 휘청휘청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구나. 그거는 이 늙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띄워줬죠. 이 정음정량에서 나와요. 그것이 용에서 신정제 사륜 속에서 맥이 간맥이나 건맥이나 인맥이로 나오는 것을 노남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늙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답은 이미 선사들이 던져주었죠. 그러면은 아리따운 저 여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구나 이러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태정사축으로 나오는 용을 맥을 갖다가 목성체에서 태정사축으로 흘러가는 맥을 갖다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사들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극히 지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정음정량은 이런 산의 흐름과 맥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혼천오행이라 하는 것은 주역에서 나오는 8개예요. 8개면은 곤, 간, 선 해가지고 8개가 쭉 내려오죠. 가미진태. 이렇게 해서 8개가 이루어지는데 8개 속에서 천간을 찾아내는 것이 혼천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오행이라는 것은 건간은 노양이요, 곤은 노미고, 징경예비는 장남이고, 손신은 장녀고, 간계신지는 중남이요, 이임인수는 중녀요, 이 간경은 소란이고 태정사축 소녀의 용이다. 이것이 정음정량에서 나오는 용이면서도 오행으로는 8개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은 지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맥이 쭉 내려가는데 저 가지가 저쪽으로만 내려갔고 만나면 모르니까 현기적으로는 눈을 떴다 하더라도 이기하게 모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답이 안 나와요. 또 한 가지는 8개 오행으로서는 득수와 입수와
파와 기름 하복을 맞춰서 합법인가 불합법인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수와 음양 이것을 갖다가 삼생법이라고도 해요. 입수, 득수, 파 맞추는 것이 삼생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개월은 무엇을 보느냐? 입수와 득수와 파를 본다겠죠? 이게 삼생법이라고 그랬죠? 8개 오행 중에서. 그래서 용은 음과 양용, 즉 음령과 양령이 나누어가는 것을 찾아보고 용과 맥과 지각과의 관계에서 음양을 찾아봅니다. 이것들이 좌나 혀를 생에 두면은 좋고 동등한 오행이라도 좋지만은 설기하는 식상이나 상극하는 관기살이나 되면은 흉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맥을 이루고 좌나 혀를 극하거나 설기하면은 덜 좋다. 생하거나 동등하면은 비겁이면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혼철 오행으로 들어가서 이 혼철 오행은 무엇이냐? 주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산 운세를 보는 방법이에요. 1번 처음에는 자인진, 오신, 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6개 중에서 아래 3개는 내캐라고 위에 3개는 외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천 하면은 건천은 내캐, 즉 아래에 있는 3개의 개는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갑을 붙여요. 그럼 자인진이니까 갑자, 갑인, 갑진으로 나가겠죠. 또 상에 있는 것을 외캐라고 그러니까 외캐는 임을 붙이는데 오신술 하니까 어때요? 이모, 임신, 임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면서 8개 오행에서 6효에 들어가가지고 천간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 혼천오행이다. 그러면은 이태택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태택은 삼엽추 계유미죠. 즉 정화가 그러면 정사, 정묘, 정축, 정미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천간을 지지자에다가 붙여서 천간을 찾아내서 60 갑자를 돌리면서 찾아내는 것이 혼천오행이다. 그러면은 삼이학회는 어떻습니까? 삼이학회는 몇 축계 융이 사지요? 삼이하는 그러면은 천간 4캐에도 기토를 붙여주고 4캐에도 기토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혼천오행입니다. 그리고 사직내캐 하면은 사직내캐는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4캐는 경을 붙이고 4캐는 임을 붙여준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오손품캐는 어떻습니까? 오손품캐에서는 신금을 붙여줍니다. 천간 신자 신금을 붙여줘요. 그리고 육감수캐는 어떻습니까? 인진호 신술자 하면은 상캐나 하캐나 전부 다 무토를 붙여줘요. 그럼 무인, 무진, 무오 이렇게 나가겠죠. 칠간상캐 하면은 칠간상캐 진호신 술자인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병화를 붙여줍니다. 상캐나 하캐나 즉 내캐나 외캐나 병화를 붙여줍니다. 또 팔공지캐에서는 축해유 미삼이요. 미삼의 축해유 그러죠. 미삼의 축해유. 내캐는 을목을 붙여주고 외캐에다가는 개수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혼천 오행이 하나의 천간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혼천 오행이 또 찾아냈으면은 입수가 딱 지낼 수 있는 숫자인 하면은 칠간 삼캐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병화가 딱 붙여져요.
병하를 붙여주니까 진은 뭡니까? 병진. 그래서 병진 입수가 딱 되죠. 이렇게 해서 입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혼천오행. 그리고 용과 지각과 사에다가 이 혼천오행을 붙여가지고 혈과 자를 갖다가 이 관계를 상생상극으로 본다. 상극하면 흉하고 상생하면 좋죠. 이런 것은 간단하니까 생략하고 용과 입수와 자를 보고 자와 득수와 파를 본뒤 이것이 삼설법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혼천오행에서 나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와 용과 입수와 자와 파와 득수를 본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산에 가서는 맹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을 안다고요? 산이 좁게 둥그런 게 더 보이요? 소복한 게 소복한 게 더 보여요? 무엇이 어떻게 생겼으니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정의로운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은 산마다 옛날 선산들 잘 모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는 좋죠. 그러나 이 보기 좋은 곳에 가면은 그냥 가지 말고 용은 어떻게 생겨서 무슨 용으로 들어오니까 무엇이 어떻고 맥은 어떻게 무슨 용에서 맥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니까 이것은 무슨 맥이고 입수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입수와 용과 맥이 합이 들고 상극이 걸렸으니까 묘지를 쓰고 바로 손에 피해는 봤으나 뒤에 상생을 하는 곳에 가면은 발복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이기오행에 불떡이 무슨 오행 그러면은 뭔 것이다 라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답할 수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고 산에 100번 가고 1000번 가고 10,000번 가면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좌는 어떻게 나와요? 불금은 어떻게 나와요?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이기학이 첫째고 이기학을 다 마치고 산에 가면 산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기학 3년 하면 산에 가면 2년이면 충분합니다. 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맹탕 없이 산에 10년 댕겼네, 20년 댕겼네, 30년 댕겼네, 50년 댕겼네 이런 사람이 수두룩복잡합니다. 다녀봤자 뭐래요? 뭘 찾았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줄게요. 찾은 것이 뭡니까? 물론 많이 아시는 분 말고요. 그냥 댕겨갖고 여기 좋아, 어째서 좋아 이것만 알고 무엇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고 어떤 자손이 잘 되고 외가가 잘 되고 둘째가 잘 되고 장남이 잘 되고 셋째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모르니까 어때요? 모르면 맹인이죠. 바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학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무장무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해지거든요. 그러면 끝에 가면 팔진법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지난 정음정량에서부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삼합오행, 상생오행, 그냥오행, 일반오행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정음정량 알아도 써먹을 줄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복잡하게 많습니다. 정음정량이 8개에서 연상과 기장과 주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상, 기장, 주역은 선천과 후천과 모든 것이 합해서 안 받고 도는 것 이 세 가지라 하더라 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정음 비로소 그 속에서 정음정량이 나오더라. 그러면 선천 알아야죠. 주역의 선천 알아야죠. 후천 알아야죠. 선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아야죠. 후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아야죠.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정음정량이 나오죠. 이게 정음정량을 진실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음정량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너무 말만 좋은 분들이 수없이 내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실한 학문이라는 것은 1, 2, 3, 4가치로 답이 싹 있다.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해봤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듣고는 웃고 들어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와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모르면. 그런 것을 그만두고 알아야 남의 묘를 써주더라도 내 묘를 쓰더라도 피해를 안 보게 만들죠. 이것이 즉 이기학에 들어갑니다. 현기학은 인연이 있으면 다 다요. 몇 자리 좋은 데는 전부 다 갖춰져 버려요. 자동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목구비가 전부 다 갖춰지고 손발이 갖춰지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혈이라도 혈이라 하면은 기경계 의사 사멸도 착착 갖춰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혈만 찾았다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냐? 이기학으로 그걸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수지리학을 보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현기의 생생세만 갖고 노는 사람들이 수두벅적해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삼양인 3성이나 5성이나 7성이나 9성법 들어가지도 못하고 9성이나 9성께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수두벅적하다. 이것을 들어가면은 진실한 것이 다 나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말고 하면은 2년이면은 이 기약은 떡소리 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진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만 배우면. 그렇지 않으면 100년을 가도 몰라요. 왜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이것도 기다 저것도 기다 따담아 봤자 안 맞으니까 그것만 주장하고 댕기느라고 아는 사람 만나도 선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정직한 공부는 1에서부터 10까지 정해져 있다. 이것을 1에서부터 배워서 10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진실한 공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8개 오행으로는 8개 오행은 무엇이고 8개 오행으로는 무엇을 보고 혼천 오행은 무엇이고 혼천 오행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기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현기학으로 들어가면은 용역도 편으로 들어갑니다. 대전기결 전자도서 용역도 상권을 보면은 263페이지에서부터서 266페이지까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록치혈이 있어요. 사록치혈이라는 것은 네 군데의 걸럭이 딱 뜨면서 혈을 맺어주는 것이 사록치혈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록치혈은 네 군데다가 한 봉우리를 두고 상을 아래로 내려가다가 불 솟아서 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상에다가 맺는 혈인데 이 청명이 중중해요. 하나, 둘, 셋. 배고는 하나지만은 청명이 중중하고 앞에는 마취가 있고 뒤에는 청금성이 놓여 있는 데다가 좌우가 품어주니까 청명이 중중하고 앞까지가 낙산을 이 앞을 놔둬두고 뒤에다 낙산을 뒀다 그 말이에요. 맥은 감묘맥으로 내려와가지고 묘자유향을 해놓고 아래에다가 상하가 혈인데 아래에는 감자곤향이 분명하고 상은 묘자유향을 하고 아래에는 감자곤향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상하가 있는데 상이 정혈이다. 묘자유향이 정혈이다. 그러면은 칠세 신동이 나오고 삼탄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동지쌍열. 이게 아주 중요한 기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유국이 두 개니까 이 유국으로 쫓아가서 묘지를 써요. 이거는 폐가망신입니다. 두 개의 유국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 둥글게 생긴 곳에서 이것을 마다하고 중앙에서 맺는 혈이 동지쌍열이라. 가지는 하나지만 두 개의 유국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한 중앙으로 들어가서 특이하게 맺는 혈이다. 그러니까 유국을 떠나서 맺는 혈이에요.
미국 찾아가 버리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서 보다가도 여러 데는 안 써지고 여러 데다 써놔요. 그러니까 혀를 못 찾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기혈이기 때문에 기할기자 기하게 생긴 곳에서 맺는 혈인데 이 유목을 찾아가서 보통 풍소들이 묘지를 쓰더라. 그러면 가혈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시겠고, 그러면은 유국을 떠나서 쫙 가면 시옷자처럼 사람자처럼 생긴 갈라지는 곳에다 묘지를 쓰는 것이 동지쌍유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습니다. 알거나. 그러나 착각하기 좋은 것이 동지쌍지혈이에요. 세 번째로는 대록절지혈이다. 지절을 큰 대관령으로 오면서 지각으로 내려가려고 절을 이름버려서 맺는 혈이다. 그러나 맥이 좌우 녹방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혈로 맺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력지혈은 야지에서 살짝 일어난 태음금성을 산에서 나온 맥기가 이 야지예요. 태음이 무어있는 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국을 만들고 맺는 혈인데 행혈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서 낙산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어야 진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 천재혈. 천재혈은 아주 특이한 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이에요. 이거는 맥이고 용에서 내려왔고 한쪽 변으로 내려왔고 출렁출렁 내려다가 M자처럼 다 축으로 들어간 곳에서 유국을 만들고 뒤에다가 낙산을 두고 맺는 혈이 천재혈이다. 그래서 천재혈은 높은 산이 화상처럼 일어나서 이 말이에요. 그 맥기 하나가 나와가지고 행으로 좌측으로 가가지고 우측으로 가가지고 행으로 목성체로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든 곳에 가운데에서 움푹 들어간 곳에서 유국을 두고 맺는데, 그 뒤에는 혈처가 뒤가 허전하니까 어쨌습니까? 낙산과 귀성이 있어서 혈을 보호해줘야 진혈로 맺는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가혈이기 때문에 풍파다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기학은 3일 하면 가령이에요. 현기학은 하루 하면 된다. 이것을 아시고, 현기학을 너무나 물론 많이 다녀보면 경험사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답을 얻어오고 내가 이것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대혈로 맺었구나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산에 가야 돼요. 무턱대고 산만 가가지고는 평생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학을 먼저 하고, 현기학은 쉬우니까 현기학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이기학은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현기학은 주위 생긴 혈처와 주위 생긴 형태를 보러 다니는 것이 현기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기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시루라기처럼 얽혀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데서부터서 혈처까지를 줄줄이 풀어놓는 것이 이기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